자기가 매우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갑자일주는 인정 없는 새끼를 되게 싫어해. 약자를 함부로 하는 놈을 싫어한다. 갑자일주가 저한테는 상당한 후배지만은, 그렇지만은 갑자일주는 매우 용기가 뛰어나고, 자수라는 건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 용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운세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한 나이에 대해서 운세를 좀 상세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84년생 이제 43살이 되는 쥐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돼지띠를 하더니 이제 바로 쥐띠로 가네요. 맞습니다. 돼지띠 이전으로 가진 않고. 개띠는 했으니까. 네, 이분들은 일단 2025년도는 좀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갑자생이라는 게 또 개생이라는 게 임술생이라는 게 또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힘들겠지만은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좀 뭐 재미도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전혀 생소롭기 때문에 뭐 가까워하기도 하시고, 요즘에 무슨 뭐 내년에 붉은 말의 해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생이라는 거는 갑목이라는 건 풀을 청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풀을 청, 풀을 청 물수변에 이렇게 있는 거, 그 푸를 청이라고 그러는데, 그 푸른색을 우리가 산소라고 하거든. 산소, 또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좌청룡이라고 하잖아요. 그 좌청룡은 좌측을 동쪽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 좌청룡이라고 하지 말고 동청룡 서백호라고 해야 돼. 좌청룡 우백호가 우측을 그걸 서쪽을 우리가 백호라고 하는 거거든, 사주에서는. 근데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잖아. 그 좌측을 동쪽으로 보고 우측을 서쪽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동청룡 서백호라고 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음양오행을 좀 공부하는 사람한테 좌청룡 우백호 하면은 그거는 이치가 잘 닿질 않아요. 왜냐면 좌가 서도일 수 있고 좌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남쪽일 수도 있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라는 거는 사실은 맞질 않아요. 누가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동팀 서팀 청팀 백팀 하면 맞아. 왜냐면 백색은 서쪽이거든, 청색은 동쪽이거든, 동서는 나눠져 있거든. 동서 냉전이 있었잖아, 냉전 시대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맞는단 말이야. 그럼 동청룡 서백호에 맞는 것이지, 청룡팀 백호팀도 맞아, 동쪽 서쪽에도 맞아. 근데 좌청룡 우백호는 안 맞단 말이야. 좌백호 우청룡이 맞는 거네요. 응? 좌백호 우청룡. 좌백호 우청룡이니까 좌우에다가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지, 방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이 갑자생들을 갖다가 청색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지? 또 그리고 동쪽에 사는 동쪽 강릉에 사는 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쪽 마을에 사는 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푸른 쥐라고도 볼 수 있고, 청색 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쥐가 산소 같은 쥐는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 산소 같은 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청색 쥐다 이렇게 봐야지. 그런데 이 갑자년이라는 게 쥐띠만을 얘기할 수 없고, 만약에 갑을 주인공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이라는 건 청룡이라고 했잖아. 자라는 건 북방자거든. 아까 지난번에도 북방개라고도 얘기했지만 북방임도 다 북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수도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도 북쪽을 얘기하는 거야. 해시, 자시, 축시가 전부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하루에서 보면 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달로 보면 11월, 12월 북쪽, 또 겨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갑자 일주 같은 경우는 쥐띠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북쪽에 사는 청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갑목을 청룡으로 보니까. 갑목을 또 용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북쪽은 흑색이니까 흑룡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갑자일주를 쥐로만 보기에는 갑자일주의 대담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 갑자일주는 지혜롭지만 그래서 갑자일주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해석을 내린 건데, 이거 왜 정리를 안 해주냐? 나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정리를 해. 그래 또 뭐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건 자꾸 그따구 소리를 하는데, 자꾸 그따구 소리 하면 설명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026년도에 84년생 분들이 좀 어떤 운세일까를 많이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갑자년이 아까 청색쥐라고 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청룡, 그 청룡목이라고 하거든. 청룡목. 그러니까 갑자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쥐는 북방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수생목의 원리로다가 상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의 기운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일주를 쥐띠라고 보면은 좀 잘 맞질 않아. 왜냐면 거기에 갑목이라는 거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는 뻗대는 기질이 강한 거거든. 위로 뚫고 올라가는 기질이 강하잖아.
필연적으로 분노를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매우 순수한데 나무는 겨울에도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매우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갑자일주는 인정 없는 새끼를 되게 싫어해. 약자를 함부로 하는 놈을 싫어한다고. 갑자일주가 저한테는 상당한 후배지만은, 그렇지만은 갑자일주는 매우 용기가 뛰어나고, 자수라는 건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 용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겁도 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무와 물 아닙니까? 나무와 물. 물은 나무한테 흡수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갑자일주가 봄에 태어났다면, 봄이라는 건 우리가 목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봄에 태어났다면 목기를. 그럼 나무가 많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무가 많다는 건 필연적으로 불기운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많은 걸 우리는 병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갑자년생이 봄에 인묘진월에 태어났다. 그럼 목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목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그 목을 꽃을 피워야 되는 입장이거든. 인묘진월. 그렇게, 그래, 인묘진월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라고 볼 수 있지. 그것이 병오년에 들어가면 태양의 또 우리 태양이 정오에 있는 것이 가장 뜨거운 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화가 방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대개 보통 사주행위들이 병정을 태양과 달로 보거든. 그죠? 그러니까 불로 본단 말이야. 근데 갑자년에 갑은 나무가 많아. 인묘진월도 나무가 많아. 그러면은 불이 치열해지잖아요. 그잖아. 불이 치열해지잖아. 그잖아. 불이 치열하기 때문에 뜨겁다 생각해가지고 병오년은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 병오년은. 그런데 목다화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무가 많으면 불이 펴지질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정 일주인 사람이 갑자년에 인묘진월 봄에 태어나서 또 시간이 더욱 인묘진시 아침 새벽 3시 반서부터 아침 9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되기래. 그거는 역설적인 거지.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나무가 많으면 불이 뜨거워야 되잖아. 근데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그 나무 때문에 불이 꺼지는 형세가 되거든. 그러니까 불이 많은데, 목화가 많은데 불이 들어왔는데 이걸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내년이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매우 대기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4월에 태어나고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9시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잘 풀린다는 거죠.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 잘 풀릴 가능성이. 그런데 그게 병정 일주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병정 일주일 경우. 다른 경우에 불이 좋지 않은데 내년에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하는 사람은 내년에 절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내년에 가장 뜨거운 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신유 술월 8, 9, 10월, 11월, 12월, 양력 1월에 태어난 사람, 약 6개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갑자년생에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는 추운 거거든. 그럼 신유술월 춥지? 8월, 9월, 10월, 또 11월, 12월, 양력 1월 춥지?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추위가 겹치는 거거든. 그잖아. 추위가 겹치잖아. 근데 시간이 또 신유술시나 해자축시나 또 인묘진시까지는 아침 9시까지는 약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는 거의 18시간 정도 오겠지. 그 18시간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내년 유리해. 왜냐면 사주 전체로 차갑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 지금 내가 봐주는 거는 조금 더 이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풍한서습, 한난조습, 이 추위와 더위를 가지고서 내년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그래서 갑자년생이 병오년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년생도 내년이 불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리하냐 그러면 네.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4, 5면 5월, 6월, 7월에 태어난 사람, 특히 6월하고 7월에 태어난 사람 매우 뜨겁거든. 그런데 출생시가 또 10시, 11시, 12시 아침 새벽 3시 정도 태어난,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태어난 사람, 태양이 뜨는 시간은 가장 뜨거운 거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6시간하고 요 8시간 사이에 갑자생이 4, 5, 미월에 태어났다. 5월, 6월, 7월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내년에 안 좋다기보다는 내년을 좀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어. 모든 사업이라든지 치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수험생들은 어딘가 미스가 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뭔가 내년에 화합을 해야 될 사람은 뭔가 양보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 모든 사람이 양보부터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병정일주가 태양사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정화, 불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 5, 6월에 태어나서 물론 아침 새벽 3시 반서부터 오후 2시 반, 오후 3시 반까지 태어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 불이 뜨거울 가능성이 높거든. 그럴 때 또 병오년이 들어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길이 없거든. 자식이 그렇다면 시험에 떨어져요. 승진 대상자라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선거에 나갈 사람은 필패야. 왜? 경쟁자가 몰려들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서 하는 거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가만히 앉아서 한 명만 더 들어온다 해도 합격률이 50%로 주는 거 아닙니까? 3명만 들어온다 해도 경쟁이 3명인데 경쟁이 100명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분지 1의 확률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병정일주를 가지고 여름에 태어나서 낮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필연적으로 방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준비를 하든지 조고각하라. 자기 발아래를 잘 살펴봐야 된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